예, 오늘 뭐 정말 검은 월요일이네요. 네, 지수가 맞습니다. 이제 급락하면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됐고요. 지금은 낙폭을 조금은 좁혔습니다만 고민들이 많죠. 세계 시점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전략 세울게요. 예. 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올라온 이슈부터 볼 텐데요. 가장 뭐 시장에 지금 관심사 우려는 뭐 유가 아니겠습니까? 국제 유가 관련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100달러를 넘어섰죠. 110달러까지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변동은 단기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유가 폭등으로 우리 증시 오늘 여러 시장 조치들이 있고요. 중동 불안감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80, 90 넘어서 이제 1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일단 일시적으로도 5,000포인트가 이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보게 된다라면은 길게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좀 급등을 한 것처럼 지수 같은 경우도 어떤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5,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가 걱정 상당히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주말에 주유소 갔다 상당히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뭐 유가가 또 오르니까 뭐 130불, 150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요한 건 항상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강하게 방향성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장이 항상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망치를 내거든요. 과거에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같은 경우에도 바클레이즈가 실제로 200달러까지 유가를 전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이제 뭐 유가를 어차피 지금 유가 얘기하니까 유가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게 항상 지정학적 인식과 부합이 되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일단은 밀접도가 높은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뭐 중동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게 어찌 보면 우려감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아래 변동성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뭐 단기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어떤 뭐 150불 이상, 200불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서 지수도 뭐 일시적으로는 5,000선까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뭐 120, 150달러까지의 가능성은 그만큼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유가에 더해서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한번 야간 선물에서 1,500원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한은에서 구두 개입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다시 1,500원까지 근접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환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월 2일부터 보게 되면 29조가량 그러니까 거의 30조에 가까운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2월 2일부터 환율을 좀 지켜보게 되면 사실 1,42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이 방금 말씀하신 질문대로라면은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둘이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어찌 보면은 뭐 환율이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라는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이 참 동전 양면과 같은데 이게 환율이 항상 이제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어떤 자금 이탈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1,500원을 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해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나간다. 라는 이런 공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 더 예를 들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2월 1일부터 코스피 쪽에서 30조 가까운 매도가 나왔지만 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천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환율이 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트를 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굿과 낫배드는 이게 다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도와 어찌 보면 비운다는 표현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포트를 비우고 새로운 다른 곳을 채우기 위한 어떤 작업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가 환율이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급락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섹터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음 이슈로 시정 앵커 준비하신 걸로 넘어갈게요. 예. 네,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한 타격은 적겠지만 그래도 조선 해운 원전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이 기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증시 변동성이 불가피한 가운데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분할 매수 또는 조선 해운 원전 등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면역에 있는 업종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주 전략들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이란 전쟁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유가 급등에 따라서 반사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섹터를 찾아보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석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근접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정제 마진이 단기간에 올라오면 수익 좋아질 거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데 추세 상승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그동안에도 이제 중등 상승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아시겠지만은 석유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왔어요. 흥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조용해지게 되면 다시 테마가 식게 되면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상승으로 해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정제마진 관련돼 가지고 SOL이라든지 뭐 GS 같은 종목들이 사실 상승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뭐 SO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뭐 GS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시장도 결국 유가가 상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테마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란 같은 경우도 무기 재고가 바닥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전쟁 1일차 같은 경우 350발 정도 미사일이 발사가 됐었지만은 최근에 8일 같은 경우 15발 정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무기 재고가 좀 이제 바닥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란의 어떤 전쟁 수행 능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면전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거든요. 하나는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심인데 과거에도 이제 9.11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 상황도 감안해 보게 되면 그 자국 및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전쟁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시위가 격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전면전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석유주하고 오늘 또 농업 관련된 종목들 강세인데 이런 것들은 추세적 상승보다는 과거 경험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시적 어떤 변동성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이 오길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큰 폭이 조정이 네네. 오니까 이제 다들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투탑에 대한 전략은. 그러니까 조정이니까 또 겁이 나죠. 그렇죠. 여기서 더 빠질까 봐. 그러니까 참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처음 봤을 건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은 겁이 나서 매수가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계속 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란이 전쟁이 가능하면은 2024년도에 이스라엘과 전면전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근데 안 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안해 보게 되면 이란은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벌써 16만 9천 원, 82만 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글쎄요. 지금부터는 한 60일선 부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15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얼마요? 저는 15만 원이요. 네, 15만 원. 네. 15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한번 증시에 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워렌 버핏,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의 말은 되게 신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워렌 버핏이 항상 공포에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되면 일단은 겁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저가 매수.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이 그 종목이라든지 지수가 크게 하락에 나왔을 때 교과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기적 반등. 여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적인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낙폭과대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교과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언급을 해주셨고 천천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IT 투톱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기사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내일 상장하게 되는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일 두 종이 첫 선을 보이게 된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 기반으로 한 액티브 ETF 2종이 10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코스닥 3천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코스닥 ETF 출시에 따른 옥석 가리기 전략을 저희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액티브 ETF 정말 시장에 관심이 네. 많이 뜨거웠었는데 내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주에 대한 관심까지도 뜨거워진 상황 속에서 이 안에 기대감들이 있는데 과연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 이 재료 확정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지 그렇다면 이 안에서 로봇, 바이오, 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매니저들은 좋죠. 네. 사실은 그렇게 고점에서 사기 어려운데 지금 네네. 그렇죠. 빠져주니까 사실 설정되면 사긴 더 좋아요. 예. 예. 사실 저는 네. 지금의 이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저는 아마 코스닥 쪽을 아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코스피도 5천 얘기했었고 그러면 코스닥도 3,000포인트 얘기했고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지시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부실기업 퇴출 방안이라든지 상장 폐지 기준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코스닥의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스닥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결국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수급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삼성이라든지 뭐 타임, 하나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산운용사도 현재 코스닥 액티브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ETF 매수가 더 낫다라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ETF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액티브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될 건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폴리오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섹터가 어떤 거냐면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우주 그리고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에로 중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중심.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보리팩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이 그리고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고퍼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코스닥 대형주에 신규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 플러스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지표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3월달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리스트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에인드 바이오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네. 그 주가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섹터 내에서 편입된 종목들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바이오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뭐 오늘 종목을 매수할 종목을 고르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눈여겨볼 기업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골라오셨네요. 네. 바이오에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 쪽에서 그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6%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1% 보합권 상대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RG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에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에 분명히 편입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최근에 시장 대비 선방한 흐름이 그런 연유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112 쪽으로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후보 물질인 RZ00-3라는 대한 부분의 전임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관련돼 가지고 또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막에 보시듯이 다낭 후보 물질 RZ001 같은 경우도 이번에 AACR 2016에서 아시겠지만은 또 구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구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9만 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계 시점, 시장의 핵심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